오늘은 수요 동사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요 동사는 우선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동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동사 이름이 수요 동사야. 특별한 동사라는 거예요. 뭐 비동사, 일반 동사 이런 것처럼 그 특별한 동사 중에 이제 수요 동사라고 있는데 이 수요한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준다라는 거예요. 준다. 뭘 줄까요, 그럼? 뭘 줄까요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이제 동사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가볼게요. 자, 우리 영어의 동사는 엄청나게 중요한 친구죠. 예쁘게 해볼까요? 동사는 어디에 쓰이냐면요. 주어랑 이렇게 동사 이렇게 보이시죠? 요걸 이제 이렇게 구성된 걸 문장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영어의 문장은 몇 개 있어요? 문장 형식 5개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리해 볼게요. 1, 2, 3, 4, 5 이렇게 있지. 이거 중요한 작업이니까 제가 귀찮지만 이렇게 주어 동사 다 쓰겠습니다. 오늘도 다 쓰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5개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다 기본 반찬으로 똑같은데 여기서 누가 결정을 하는 거냐면 이 동사가 뒤에 뭘 줄지, 어떤 게 올지를 결정하는 거야. 주어 아니에요. 주어 나온 명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동사가 결정을 해주는 거거든. 그럼 이 동사의 특징에 대해서 가져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1형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끝내도 괜찮은 동사. 2형식은 여기서 뭔가 설명이 필요한 거야. 뭐라고 하지 그거? 보어라고 하지. 3형식은 설명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얘 동작을 받는 대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뭘 주나요? 목적어를 주죠. 4형식 같은 경우엔 특이한 게 뭐냐면 대상을 주긴 해요. 그럼 3형식이랑 똑같잖아. 근데 얘는 뭘 주냐면 대상을 2개나 줍니다. 그래서 대상이라는 건 이제 이 동작을 받는 대상이라고 해서 IO, 간접 목적어. 그다음 직접적으로 주는 어떤 물건이라고 해서 직접 목적어 DO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상을 2개나 주는 동사가 있고요. 이 2개나 주는 건 누구 때문이다? 얘 때문이다. 그럼 여기 눈치챘겠지만 대상을 2개나 준대요. 2개나. 다른 거 2개 주는 거 아무것도 없지. 2개나 주니까 준다 무슨 동사? 수요 동사. 그럼 오늘 하는 거는 4형식의 수요 동사야. 오늘 하는 메인 포인트는 몇 형식? 4형식. 그리고 5형식을 써야 되는데 쓸 자리가 없네. 조금만 내려볼까요? 자, 우리 5형식까지 가면 이 동사도 똑같이 목적어를 주는데 여기서 끝나면 우리 4형식이랑 똑같지. 그게 아니라 이 목적어에 대해서 뭔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거야. 목적격 보어. 그래서 우선은 오늘의 주인공 4형식을 먼저 볼 거고요. 요거만 보세요. 목적어를 2개나 주는 수요 동사입니다. 자, 그럼 요거 이제 가지고 올게요. 자, 오늘 하는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친구가 형태부터 가면 수요 동사가 들어간 형태가 주어, 그 다음에 동사가 무슨 동사야? 이름 한번 써볼까? 수요 동사. 수요 동사. 그치? 자, 그러면 이 동사가 뭘 주나요? 첫 번째 주는 게 뭐냐면, 자, 이거 순서가 중요해. 얘가 주는 거잖아. 그럼 예를 들면, 우리 문장 보세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I love you야. 그럼 요거는 내가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대상이 누구야? 너 하고선 끝나도 되지. 나 너 좋아한다. 끝. 이건 괜찮은 몇 형식이야? SVO니까 3형식이야.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목적어를 2개를 주려면 내가 주는데 누구에게 뭐를 이런 게 필요해요. 그렇잖아. 자, 그럼 봐봐. 자, 내가 주는데 요거 우리 똑같은 예문 한번 해볼게요. 내가 이번엔 준다라고 해볼게. 준다. 내가 주는데 봐봐 이거 쓰지 마세요. you라고 하면 내가 너를 줄 수 있나요? 내가 이렇게 쓰면 이 기부라는 동사는 아까랑 똑같잖아. 이 동사가 바뀐 거야. 러브가 기부로 바뀌었다. 근데 지금 내가 너를 줄 수 있나요? 아까는 말이 됐지. 근데 지금은 말이 안 되지. 어떻게 내가 너를 줘? 내가 너의 소유도 아닌데 줄 수가 없잖아. 그럼 얘는 여기서 문장이 점을 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는 가능했지만 그럼 얘는 뭐냐? 이 기부라는 동사의 특징이 뭐냐면 얘는 무슨 동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수요 동사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너에게가 말이죠. 너를 줄 수는 없어. 너에게 뭘 주는 거야? 뭔가를 줄 수는 있죠. 자, 봐봐. 준다라는 건 너를 주는, 사람을 주는 게 아니라 보통 어떤 물건, something을 준단 말이야. 그럼 예를 들면 내가 너에게 뭘 줄 수 있어? 사랑을 줄 수 있지.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 기부라는 동사는 너에게
사랑을 준다라는 거야. 요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부터 나오냐면 받는 사람이 뭐냐면 크게 할게요. 아이오라고 합니다. 요거는 굳이 쓰자면 인다이렉트라는 뜻이고요. 오는 오브젝트.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합니까? 간접 목적어 줄여서 간목이라고 하고 플러스 지금 러브처럼 실질적으로 기부가 주는 대상이야. 이걸 뭐라고 하면 디오라고 합니다. 디오도 써보면 인이 아니라 얘는 다이렉트죠. 직접적인이란 뜻이죠. 오는 오브젝트 목적어.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한다? 직목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 수요 동사가 간접 목적어 받는 사람도 주고 직접 목적어 그 진짜 물건을 주는데요. 순서가 왜 그러면 두 가지나 나오잖아. 두 가지나 나오잖아.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야. 왜 받는 사람이 먼저 나오고 간목 쓸게요. 이거 받는 사람이야. 뭐 물론 이게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받는 대상이라고 할게요. 요게 먼저 나오고 그다음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야? 진짜 받는 사물이라고 할게요. 사람 사물로 그냥 제가 퉁칠게요. 물론 사람이랑 사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문장은 보통은 그 물건 뭔가를 받는 건 사람이 나오고 그다음 실질적인 주는 물건은 사물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써본 거예요. 그러면 이거 왜 이렇게 쓰냐라고 하면은 우리도 말을 할 때 봐봐. 지금 제가 이거 써볼게요. 요거 문장. 이 우리말 해석한 뭐야? 나는 누구에게? 너에게 아이고 아이고 외우지 마시고 이해해 보세요. 너에게 뭐를 사랑을 준다. 이렇게 끝나지. 그치? 그러면 우리 말도 얘들아, 우리 말도 뭐부터 나와? 너에게 받는 사람 사랑을 직접 목적으로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바로 뭐가 중요하냐. 자, 이제 기출 포인트 1번 가겠습니다. 제가 1번은 색깔로 해야지. 선생님이 이렇게 해드릴게요. 잘 보일 수 있게 노랑이 1번. 1번. 나 우리 뭐가 중요하다? 어순이 중요하다. 어순주의. 어순주의. 어순이라는 건 순서를 보라는 거고요. 우리 말에서도 받는 사람 먼저 주는 물건, 사물이 그 다음이야.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서도 무조건 주어, 그 다음에 수여동사 나오면요. 뭐부터 쓴다. 그치? 받는 사람, 다시 뭐뭐에게. 그치? 그 다음에 받는 물건, 사물, 뭐뭐를 또는 를. 을 요렇게 쓰는 거야. 순서가 사람 1번, 그 다음 사물 2번이에요.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사람이 먼저, 사람이 먼저, 사람이 먼저. 사실은, 자, 여기 봐봐. 내가 수업 시간에도 한번 했지만, 이 기부라는 동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준다라는 의미는, 지워버렸네. 왜 이럴까요? 이 준다라는 의미는 너를 주는 거야, 사랑을 주는 거야. 너를 줄 수는 없다 그랬지. 그럼 이 동사의 직접적인 대상은 너가 아니라 뭐예요? 사랑이지. 그래서 이 사랑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직접적인 대상이잖아. 이 기부에 직접 때려박는 대상이니까 이걸 직접 목적어. 그리고 이 직접 사랑을 받는 대상 누구예요? 너. 그래서 이 직목에 받는 이것도 똑같은 대상이야. 그러니까 왜 대상은 목적어야? 그러니까 이게 간목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사실은 동사의 직접적인 목적어, 더 중요한 목적어는 얘예요. 얘. 근데 맨 뒤로 가 있어요. 왜 우리말의 어순상 두 가지가 나올 때는 누구에게 뭘 준다가 맞기 때문에 더 중요한 직접 목적어가 뒤로 빠집니다. 그치? 요거 순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순주의 너무 중요하지? 요거 문장 맨날 물어봐요. 어순.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 말은 지금 뭐냐면 우리 예제를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제가 예제 example 많이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면 물어보는 문장으로 한번 해볼게요. Can you 우리 물어보는 문장 말고 아까 우리 기부했으니까 요거 해볼게요. He taught me English. she라고 할 걸 그랬나? she. 그래도 선생님은 she니까. 자, 이렇게 있다고 볼게. 자, 요 문장이 대표적인 수요동사 사용식이지. 자, 주어 표시할 수 있죠. taught 는 뭐의 과거형이야? teached는 teached가 아니라 taught가 과거형이다. 가르쳐 줬대. 그러면 나를 가르쳐 줬는데 나를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나에게 뭘 가르쳐 준 거는 나를 가르쳐 준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가르침을 주는 건 내가 아니라 뭐예요? 영어지. 그러면 나에게 영어를
가르쳐 준 거죠. 나에게 영어를. 자, 우리 뭐부터 나왔어? 사람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뭐 나왔어? 사물이 나왔지. 요 순서를 봐달라는 거야. 요게 맞는 문장인데, 우리 어떻게 나오겠어요? 요거를. 당연히 이거 아닌 문장 해보면, 요런 문장 나오겠죠. 가르쳐 줬는데, 내가 아니라 뭐부터 쓰는 거야? 영어를 써요. 영어 가르쳐 준 거 맞지 않나? 라고 해요. 디오를 쓰는데, 여기 있는 아이오를 이렇게 그냥 갖다 놔요. 이렇게. She taught English me.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거는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치? 이런 거. 아니면 하나 더 있어요. She taught. 제가 지금 시험에 나오는 것들 해드리는 거야. 똑같이 미가 나와. 괜찮은가 보다. 나에게 영어를 가르쳐 준다고 했잖아. 근데 여기에다가 뭘 붙이냐면 갑자기 to 이런 이상한 전치사 같은 거 붙여요. 진짜요. do 앞에다가. 당연히 아닌 문장들이에요. 당연히 아닌 거야. 그래서 순서가 요게 정석적인 순서예요. 사람, 사물 나오면요. 순서 바꾸면 안 되고요. 이상한 전치사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요거 진짜 많이 나와. 요거부터 이해를 하셔야 되고, 너는 이제 동사를 보자마자, 이거는 사람한테 뭘 주는구나. 사람한테 뭘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이 수요 동사에 여기 보시면 해석은요, 하다가 아니라 이 기부가 주다가 아니죠. 너에게 사랑을 준다, 해준다. 그래서 여기 뜻은 이제 해주다의 뜻으로 해주시면 돼요. 뭔가 해주는 거야. 사람에게 뭔가를 해주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어순주의라고 썼고요. 너무 내가 크게 써버렸네. 그 다음 2번 가겠습니다. 2번. 2번. 자, 이렇게 형광펜으로 선생님이 해볼게요. 2번. 자, 이번에는 이제 기출 포인트가 뭐 나오냐? 어순 말고 요게 사형식을 이제 사명식으로 어순을 전환하는 게 나와요. 전환. 사형식을 사명식으로 전환하는 게 나와요. 이게 뭐냐? 해볼게요. 음, 방금 했던 대표적인 동사가 우리 기부의 동사이죠. 그래서 이거 한번 쓰면 과거형 한번 써보겠습니다. 내가 줬대요. 그럼 내가 줬으면 실질적인 물건보다 받는 대상이 먼저 나와야겠죠? 자, 그에게 뭐를 줬을까? 책을 줬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실질적으로 준 거는 책이고요. 그러니까 직목. 이걸 받은 대상이 그 남자애죠? 색깔 달리 해볼게요. 남자애. 그치? 그러면 요 문장은 어순으로 확인했을 때는 사형식이지. 그런데 제가 말했지만 실질적으로 준 건 책이야. 그래서 얘가 말하는 거야. 야, 나 직목인데 내가 너보다 중요한데 왜 내가 뒤로 빠져야 돼? 너 뒤로 가. 나 바로 얘 뒤에 있고 싶어. 라고 합니다. 그렇잖아. 준 진짜 대상은 책이잖아. 그래서 얘를 어떻게 고치냐? 뒤에 있는 북이 앞으로 나와요. 이렇게 나와. 말 괜찮아. 내가 책을 줄 순 있잖아. 여기까지 노랑이로 완전히 스무스하게 나오고요. 그럼 여기 있던 그 받았던 대상인 힘이 뒤로 빠지게 되겠죠. 근데 뒤로 그냥 순서만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줬다 책에게 그 남자애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뭔가 처리를 해주는데 방금 제가 말했지만 얘는 해석을 어떻게 했어? 뭐뭐에게라고 했어요. 받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요거를 뒤로 빠지게 되면 자리가 어쨌든 뭐뭐에게가 들어가는 거잖아. 얘가 디오가 되는 거고. 그래서 영어에 뭐뭐에게를 뜻하는 친구들이 뭐가 있냐면 전치사 친구들이 있습니다. 편지를 쓸 때 this is for you, to you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알맞은 전치사를 써줄 건데요. 이 전치사도 우리가 맘대로 쓰는 게 아니라 무려 옵션이 몇 개 있어. 3개가 있어요. 우리 배운 거야. to, for, of. 셋 중에 하나를 써줍니다. 요 친구들 뜻 자체가 다 뭐기 때문이야? 뭐뭐에게 이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셋 중에 하나를 써주는데 이게 이제 뭘 보고 쓰냐면 이 동사 있죠. 이 동사의 특징에 맞게 성격에 맞게 골라서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겠어? 우리 to에 어울리는 동사, for에 어울리는 동사 이런 걸 외워야겠죠. 제가 이거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to는요 어떤 느낌이 있냐면 그냥 단순 어떤 거를 전달의 느낌이 강해요. 제가 다 써드릴게요. 전달의 느낌이 강해서 방금 잘 생각해봐. 의미 부여해주세요. 방금 했던 대표적인 거 기부죠. 주는 거지. 전달. 그리고 또 뭐 있어? send. 보내는 거 뭐야? 메시지 같은 거 전달. 할 수 있잖아. 패스. 공 패스해줘. 전달. 물건 좀 패스해줘. 전달. 이런 거지. teach. 이거 잘 헷갈려 하더라. 우리 어이구야. 가르쳐 주는 것도 뭐예요? 지식을 전달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tell, 말해주는 것도 뭐야? 이야기를 전달. write, 써서 편지를 전달. lend는 뭐예요? 빌려주는 거지. 돈을 전달. 그 다음, 엄마 우산 안 갖고 왔어. 가져다 주는 것도 뭐야? bring, 전달. 마지막 show, 보여주는 거, 내 셀카 전달. 그래서 이 친구들 말고도 더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순서대로 썼고요. 이런 친구들은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 전달은 뭐랑 어울린다? to. for는 뭐랑 어울릴까요? for는 약간 노력이 들어간 친구들입니다. 노력. 그래서 노력이 들어간 친구들 뭐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buy. 사주는 거야. 노력은 시간과 돈이 들어가잖아. 그치? 사주는 거 필요하죠. 그다음 make. 얘들 만들어주는 거 얼마나 비싸. 핸드메이드.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 get. 얻어다 주는 거야. 얻어다 주는 거. 그 다음 find. 찾아주는 거. 얼마나 힘들어. 그 다음에 cook. 요리해주는 거. 얼마나 힘들어. build. 이것도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make랑 느낌이 비슷하죠. 이것도 만들어주는 거나 뭔가를 건물 같은 걸 지어주는 거죠. 건설해주는 거. 힘들죠. 그 다음에 뭐 있어? 그 다음 sing. 노래 불러주는 거. 이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choose. 골라주는 거. 열심히 생각해야 돼. 이건 전달의 느낌보다는 뭔가 이제 머리를 굴리고 돈을 쓰고 내 노동력을 쓰고 이런 느낌이야. 마지막에 order, order 이렇게까지. 그래서 주문해 주는 것까지. 여기서는 뭔가 전달의 느낌보다는 돈과 노력과 시간과 이런 걸 애쓰는 그런 느낌들이 있고요. 제가 굉장히 많이 쓴 거예요. 외울 거면 차라리 노력 동사를 외우세요. 대표적으로 buy, make, find, get, 쿡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밑에 게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요 5개가 너무 중요합니다. 사주고 만들어주고 얻어주고 찾아주고 요리해주는 거. 얘가 제일 많이 나와요. 이 대표적인 동사는 for. for 느낌 자체가 노력이 들어간 것 같잖아. 그치? to보다는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는 of 있어요. of는 그냥 뭔가 물어보는 질문 느낌의 동사들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그냥 ask가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물어보다. 근데 뭐 대표적으로 inquire 이렇게 질문하다 이런 친구들도 가끔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거 2개까지. 이게 출제 포인트겠지. 동사를 구분할 줄 아느냐. 그러면 이거 보는 거야. 잠깐만. 요거는 4야 3이야. 내가 준 게 사물이 나왔잖아. 직접적으로 책을 줄 수 있네. 그럼 이거는 4명식이 되는 거네. 그러면 받은 사람 뒤로 빠졌겠다. 받은 사람 앞에는 전치사 써야겠네. 그러면 기부동사니까 뭘 쓸 거야? 기부동사는 전달동사니까 to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학 문제 여기 뭐 나오겠어? 여기다가 for 이런 거 써가지고 틀린 거를 찾으세요 이렇게 나오겠지. 요게 바로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출제 포인트. 그래서 지금 제가 1번이랑 2번 만들어 드렸고요. 저는 넘겨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치? 너네들은 그냥 밑에다가 쭉 이어서 해주시면 돼요. 제가 확대를 안 해줘가지고 좀 길어졌네. 그치? 그래서 지금 아까 했던 거 사형식을 3형식으로 바꾸는 친구. 근데 사형식을 4형식으로 할 때 요걸 안 했네. 자, 봐봐. 요거 제가 말해드렸네요. 지금 그래서 문장이 왜 3형식으로 바뀌었냐라고 하면은 주어랑 동사 나오고 직접 목적어도 어쨌든 목적어잖아. 그리고 이것도 간접 목적어인데 우리가 제가 맨날 보지만 이렇게 전치사가 보이면 이렇게 뭐 한다고 했어? 수식 없고 묶어준다고 했습니다. 얘는 더 이상 문장의 성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리에 안 들어가는 전치사 열차를 탄 거야. 묶어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살아남은 친구는 주어, 동사, 직접, 목적어 요렇게만 나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수요 동사는요. 크게 어려운 건 없어. 누구에게 뭘 줬냐? 요거 구분할 줄 아느냐? 그다음 순서를 사람이 먼저 나왔느냐? 사람 사물이냐? 사물 사람이냐? 만약에 사람 사물이라면 어떻게 써야 돼? 사람 사물 그대로 순수하게 쓰는 거고 만약에 사물 사람이다. 요렇게 봐봐. 사물 사람이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다 뭘 써주는 거야? 사람이 뒤로 빠졌네? 동사를 보고 teach는 가르침을 전달하는 거니까 to를 써야 맞는 거예요. 요거가 거의 메인이야. 거의 80% 이상 차지합니다. 요거. 그래서 주의를 조금 고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랑 할 거는 뭐냐면,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려워요. 뭐냐면, 사형식 불가동사가 있습니다. 자, 느낌적인 느낌으로 누구에게 뭔가를 해주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말도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안 되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조금 써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자, 대표적인 동사들이 뭐냐면, 아까 이제 뭔가를 전달해 주는 거 있지. 전달, 전달. 물건 같은, 아니, 물건이라고 쓰면 헷갈릴 수 있겠다. 전달 동사 뭐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explain, 써볼게요. 대표적인 거예요. 그 다음 introduce, 그 다음 마지막 suggest. 이 3인방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조금 어렵게 나오는 문제기도 해요. 우리 학교에서 만약 이렇게까지 나오면 조금 어렵게 나오는 건데 그래도 우리 문제 풀 때는 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얘 무슨 뜻이야? explain은 설명하다. 얘는 introduce 소개하다. 얘는 뭐야? 제안하다. 얘네들 3인방의 특징은 뭐냐면 중요한 건 누구에게 소개하는지, 누구에게 제안하는지, 누구에게 설명하는지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야, 뭘 설명해 줄 거야? 뭘 소개해 줄 거야? 뭘 제안해 줄 거야? 요게 더 중요해. 그래서 요거는 직접적인 뭘 대상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아이오가 먼저 나오면 안 돼. 받는 사람이 안 중요해. 야, 때려 박아야 돼. 뭘 설명해? 누굴 뭘 소개해? 뭘 제안해? 그래서 얘네는 사형식이 안 돼. 왜냐면 너네 기억하지? 사형식은 뭐 쓰는 거야? 주어, 동사, 받는 사람 직목이 나와야 사형식인데 이건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는 대표적인 example 하나 갈게요. 내가 explain, example이 아니라 explained죠. 설명을 한다라고 합니다. 설명했대요. 예를 들면 누구에게? 뭐 나에게 뭐를? The problem이라고 해볼게. 그 문제를. 선생님 이거 사형식 맞지 않나요? 내가 설명했다? 내가 어떻게 나의 설명해? 그 여자라고 할게요. 미안합니다. 그 여자가 설명해줬다? 누구에게? 나에게 그 문제를. 어? 괜찮지 않나? 너무나 자연스럽잖아. 나에게 문제를 설명해줬다. 사형식 같이 생겨서 우리가 헷갈린다는 건데, explain 동사는 받는 대상이 중요하지 않고 얘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무조건 얘는 사명식으로 쓰는 거야. 그럼 우리 이거 사명식 어떻게 쓰기로 했어? 이렇게 쓰기로 했지. She explained. 그다음 뭐 쓰는 거야? 얘가 먼저 나와야 된다고. 뭘 설명하는지 대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렇게 사명식으로 쓰고 누구 설명하는 대상이 필요하다. 그러면 뒤에 쓰는 거야. 그럼 어떻게 쓰면 돼? 사형식은 안 되니까. 삼형식 우리 배웠잖아. 전치사 써야지.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서 여기다가 to me라고 해서 뒤로 슉 빼서 쓰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문장은 틀렸고 요거는 맞는 문장입니다. 근데 이 동사가 explain 말고도 소개하다 또는 제안하다, 그다음 설명하다 요런 친구들은 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우리 어렵게 나오면 이거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요건 약간 무슨 동사라고 할까요? 설명하고 제안하고 하는 거는 어떤 물질을 준다라기보다는 정보, 추상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정보 전달 동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사명식만 쓸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4번 한번 또 가보게. 거의 다 끝났어요. 별거 없어 사실은. 또 주의할 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명사의 위치입니다. 대명사의 위치. 자, 이거 뭐야? 자, 해볼게. 또 기부 써볼게. 대표적인 기부. 자, 너 줄 수 있니? 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me, it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거 맞아 틀려? Can you give me it? 너가 줄 수 있니? 대표적인 수요 동사다. 그럼 뒤에 뭐 나왔는지 확인하는 거야. 사람이네. 나에게. 여기까지는 괜찮죠? 디오는 뭐야? 그것을. 있잖아. 너 그거 나한테 줄 수 있니? 너 그거 나한테 줄 수 있니? 우리말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문장은 비문입니다. 왜 그러냐? 여기 마지막에 있는 디오가 물론 사물이지만, 이거 사물 맞지만, 여기가 대명사가 나왔죠. it이라는. 그러면 안 돼요. 이 대명사는 이렇게 끝에 쓸 수 없어요. 항상 어디에 껴야 돼? 중간에 슉 껴야 돼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말해주는 거야? Can you give? 대명사 무조건 가.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는 대명사를 쓸 거면 몇 형식으로 써달라는 거야? 삼형식으로 써달라는 거야. 그리고 받는 사람이 I 오지, me를 빼고. 그럼 이렇게 우리 받는 사람 뒤에 있으면 꼭 누구 쓰기로 했어? 전치사. 기부니까 또 to 써야겠지. 요렇게 써주기로 합니다. 무조건. 대명사는 여기다가 중간에다가 위치시켜준다. 사실은 수요동사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법은 아니기 때문에 요거 네 가지 정도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한 제일 틀리기 쉬운 문장 있지. 그것만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만 해볼게요. 최다 실수 5번.
5번. 마지막. 5번. 5번. 실수 문장. 이거 연습해보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연습 문장. 자, 맞는지 아닌지 한번 볼게요. I bought a gift to him. 자, 요거 바로 기억해 보세요. 자, 맞냐 틀리냐 머릿속으로 생각해 주세요. 틀린 문장입니다. 왜 틀린 문장이야? bought란 동사 째려봐야죠. 사줬대요. 자, 이 뭐가 나왔는지 확인해. 뭐를 사준 거야? 선물을. 그럼 이거 직접적으로 사준 거잖아. 디오 표시. 그 다음 누구에게 사람이 나왔잖아? 감목이 빠졌네. 그러면 이때는 누구 써야 돼? 전치사까지 잘 쓴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야? 동사에 맞지 않은 전치사를 썼네요. 이 동사는 무슨 동사? by. by는 여기다 못 써야 돼. for. 틀린 문장이죠. 이게 바로 나와야 된다라는 말. 어. 이게 바로 나와야 된다는 말. 그 다음 하나 더 해볼게요. 계속 했던 거지만 I gave to him. 요것도 진짜 많이 틀립니다. A gift. 자, 요것도 보자마자 맞아 틀려? 틀려. 왜요? 자, 너네가 너무나 많이 연습하다 보면 give라는 동사를 보면 뒤에 선생님 give 동사는 to예요. 계속 말해요. 그거 맞아. 그래서 여기다가 사람 앞에 전치사 잘 왔다고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그에게 뭘 준 거야? 선물을 준 거야. 그러면 지금 순서가 어떻게 왔어? 아이오 디오처럼 잘 왔지. 그럼 이거 전치사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봐봐. 주어, 동사, 아이오, 디오면 전치사 필요 없어요. 전치사 필요 없어요. 몇 형식에는요? 기본적인 어순? 사형식에는 필요가 없는데 자꾸 동사를 열심히 외워서 쓰려고 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거. 그럼 이건 어떻게 바꿀 수밖에 없어. 내가 굳이 전치사를 쓰려고 하면은 I gave a gift to him.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요거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자, 굉장히 많이 틀려요. 자, 마지막 하나 해볼게요. I bought for you a book. 자, 이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내가 사줬다? 선생님, buy는 for 아닙니까? 너에게. 괜찮은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죠. 너에게 책을이잖아. 그럼 이거 몇 형식? 사형식. 그럼 사형식엔 전치사 필요 없다. 내가 이렇게 전치사구를 쓸 거면 아무래도 순서가 뒤로 가야 되는 거니까 뒷부분에 전치사 플러스 사람이 나오겠지. 그래서 요거만 잘, 요 5가지만 잘 구분을 하시면 수요 동사는 문제 없이 잘 끝낼 수 있을 것 같고, 이 동사의 특징 잘 기억해 주세요. 동사가 그만큼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자, 고생했어요.